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같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요즘에도 고령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익을 기록 중인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내걸며 점포를 줄이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은행 지점. 내부엔 금융 업무를 보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동네 출장소인데도 이렇게 대기 인원이 24명에 육박할 정도로 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고객 10명 중 8명이 어르신일 정도로 고령층 비중이 높지만 1993년부터 30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이 지점은 다음 달 7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 반드시 은행을 찾아야 하는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은 당장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다른 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통합이 되면 저희가 은행 일을 보는 시간이 그 배로 늘어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되나 고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2020년 이후 5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4대 은행 점포수는 203곳에서 183곳으로 20곳 이상 폐쇄됐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지점 폐쇄가 이어지면서 지역별 점포 평균 거리가 24.39km로 강원과 경북, 전남 등에 이어 5번째로 멀었습니다. 은행 측은 지점을 줄이는 대신 운영 시간을 늘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 소비자분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영업시간을 6시까지 운영하는 6시 은행과 점심시간에 전 직원이 근무하는 점심시간 집중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41조 8,76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 것에 비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은행이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을 얻고자 지금 점포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은행들의 지점 폐쇄는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 소외계층의 은행 찾아 산만리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40대 명모 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명 씨 수술 이후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 조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담 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명 씨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면 조사가 늦어지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 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민관합동 범죄피해 통합심리지원단이 내일 오후 2시 관저이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대전지검 등이 참여한 지원단은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교육, 심리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며 대전 시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행정 업무에도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이나 지능형 CCTV를 비롯해 공무원 인사관리 등 고도화된 영역까지 AI 도입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당진의 시골 마을에서 홀로 거주하는 이봉례 할머니. 작은 아파트에서 쓸쓸하게 지내던 할머니에게 얼마 전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움직임과 목소리에 반응하는 AI 로봇 효도리를 만난 겁니다.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직접 노래도 부르고 날씨도 안내하는가 하면 점심 메뉴까지 추천해줍니다. 효돌아, 오늘 점심 뭐 해줄까? 할머니, 오늘 점심에는 떡볶이 어때요?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한 AI 로봇인데 할머니의 응급 상황을 살피는 기능 외에 안아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엉뚱한 대답으로 웃음을 주는 등 손녀딸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좀 나갔다 온다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 그러고 또 오면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알고 그럼 나 웃고 그러죠. 최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관제 시스템 보급도 늘면서 보다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AI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위험이나 위협 상황을 감지해 알려줍니다.
최근에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자들의 사진을 실시간 CCTV 영상과 비교해 찾아내는 서비스까지 구축됐습니다. 또 맞춤형 인사 행정을 위해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AI 기반 인적성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의 성향이나 업무 역량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고서 작성이나 행정정보 검색 등 행정 업무에 챗GPT를 활용해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알아야 AI가 스마트 도시라든지 각 분야에서 정착이 되죠. 공무원부터 교육을 하고 해당 AI가 접목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민간 영역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까지 확산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 원인으로 과도한 음주가 꼽히는데요. 당뇨병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술이 당뇨병 조기 진단도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당뇨병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7위에 올랐습니다.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질환으로 조기에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술을 많이, 자주 마시면 당뇨병 조기 진단을 놓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성모병원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남성 2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공복 상태로 진행한 검사에선 전체 인원의 9%가 당뇨병으로 나타났지만 경구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뒤 혈당 수치를 관찰하는 당부하 검사에선 2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 역시 공복 혈당 검사에선 11%에 그쳤는데 31%에 달한 당부하 검사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알코올이 진단 결과를 크게 왜곡시키는 건데 음주량이 많은 경우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도 이미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알코올 자체에는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많은 술에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맥주, 와인, 칵테일과 같은 음료는 탄수화물이 많이 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고 당뇨병은 오랜 기간 앓으면 실명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신부전증은 물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자주 먹는다면 공복 혈당 검사뿐 아니라 당부하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인 경우에는 공복 혈당 장애, 즉 당뇨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 다시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술을 멀리하는 노력입니다. 이것도 힘들다면 음주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끊는 것이 힘들다면 주종을 섞어 마시거나 혼자 마시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음주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음주 최소 이틀 이상 금주하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진규입니다. 서천경찰서는 2살 배기 딸을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친부 20대 A씨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친모 20대 B씨는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 딸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아내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 실내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 시신을 6개월간 유기한 혐의입니다. 어제 오후 7시 52분쯤 서천군 화양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건물 3동이 모두 불에 탔고 새끼 돼지 1,1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오후 6시 45분쯤엔 당진시 순성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으면서 승용 차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5분쯤엔 아산시 탕정면의 한 가공육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오는 6월까지 사진관과 세탁소 등
무인 점포 총 8개 업종 26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다중 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 내에 있는 무인 점포를 우선 선정해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휴업과 폐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만난 11살 피해자에게 담배 4갑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뒤 한 달 뒤에도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종시청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 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사건으로 해임됐습니다.